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는 화요일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붓 아들을 벌을 준다면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게 그 이유고요. 또한 계모는 아이의 이마 등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 또한 추가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 애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다면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도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탈북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리게 됩니다. 산업부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원료비 인하 등을 반영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구당 여름철에는 2,000원, 겨울철에는 8,000원씩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고 일반용은 12.7%, 산업용은 15.3% 인하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비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강원 영동과 서울, 경기,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 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 등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이 밖의 지역에도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 경북 남부, 또 경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기온이 높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에는 100세 건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건물이 한 3채 정도 있어요. 저는 진짜 제 바람이요. 100세까지 딱 요 모습 이대로 건물 3채. 이 정도밖에 소박하게 바라는 게 상당히 소박하네. 그 소박해요? 세 분은 어때요? 일단 어제 이제 저희가 중학교 동창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고.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왜 우울하니 물어봤더니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네. 생일 선물을 받았대요. 예. 손주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친구인데요. 네, 친구가. 일찍 저희가 결혼했구나.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손주보다 이제 증손 내지는 고손까지 보자. 그래야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때문에. 예. 민 선생님은요? 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전 사실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맞아. 100세까지 좀 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죠. 저한테는 100세가 너무 깁니다. 그냥 80세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80대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런 분들이 꼭 나중에 말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80대에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네, 확실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근데
내 발로 걸어가면서 내가 볼 거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하려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만성 질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 뭐 코로나19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전염병에도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사망자의 무려 98.2%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훨씬 더 취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을 막는 방법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성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아주 귀한 분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국민 첫사랑하면 수지 씨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네, 사실 원조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자, 보이시나요? 아, 이거 정말 예쁘다는 표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한 장 더 공개할게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야,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내 젊은 시간.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뭐 한원장님은 뭐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아시죠? 그 소피 마르소하고 피비 캐치하고 요 분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같이 있었던 기억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진짜 시리즈가 있었어요. 맞아. 진짜 좋아해. 진짜 잊지 마. 진짜 미안해. 그런데 그때 그 이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까만 교복을 입고 가방을 항상 이렇게 매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좋아했구나. 아, 네. 아니, 애띤 얼굴에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맞아. 어린 마음에 저분은 누굴까 했더니 네.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뭐 그때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청춘 영화들이 한참 그 얄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있을 때인데 남자들은 바뀌어도 여자는 이분이 거의 다 죽여버렸죠. 아 저도 뭐 중학교 때 이분 영화 주말에 나오면 그거 보고 있고 그때 이덕화 씨가 찢어진 우산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이 얘기 막 들으니까 정말 갑자기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하이틴 스타, 뭐 지금도 스타시지만 그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배우 임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하고는 박수가 좀 다르네요. 저하고는 요즘에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자주 뵙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서 뵈니까 또 달라요. 네, 저는 집에서 이 방송을 즐겨 보는데 네. 집에서 볼 때가 좋았지 이렇게 나와서 하기는 좀 힘드네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하여튼 새벽 1시 반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네. 미용실에 간 시간은 4시 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화장 잘 먹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줍어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진짜 저는 이제 방송에서만 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뵀는데 실제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도 굉장히 선하시고 착하신 모습 같았는데 실제로 뵀는데 저에게 말도 잘 걸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원래부터 성격이 그렇게 고우신 분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정수 씨가 한참 신인에서 막 유명인으로 올라갈 때 그 개그 콘서트 그 프로그램을 너무 열심히 봤고 내가 누구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정말 개그맨을 좋아해요. 재미난 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정수 씨 좋아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아까 저 한동안 원장도 그러셨는데 네. 그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가방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데 네. 평상시에도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남학생들이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버릇이 됐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체형도 좀 안 예뻐요. 이렇게 사람들 눈 마주치는 거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네. 또 오후에는 가서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막 비슷한 학생도 뭐 만원 버스에 늘 시달리니까 얼마나 제가 좋겠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것도 습관이고 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고 예. 눈 마주치면 끝장이에요. 그렇지. 눈이 마주치면 맞아. 그 다음은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언제예요? 저 때는 대학생 저는 때인가? 대학생 때요. 아니 실제로 버스에서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놀랐고. 눈을 못 떼죠. 저 뒤에 전용록 씨인가 봐. 전영록 씨, 영록이 오빠. 근데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외모는 외모지만요. 많은 분들은 저희 임혜진 선생님 연기력. 정말 뭐 최고죠. 아, 그렇습니다. 이 강남길 씨와 이 소시민 부부를 연기해내시는데 진짜 80년대는 최불암 김혜자 부부가 진짜 한 시대를 휩쓸었다면 90년대는 역시 임혜진 씨랑 강남길 씨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리죠. 두 분 결혼할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요. 강남길 씨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첫 출연했던 그 여고 졸업반이라는 영화에서 저를 쫓아다니는 코질질이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은 오빠예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드라마 같이 해도 너무 호흡이 잘 맞죠. 오랜 시간 같이 많은 생각과 뭐 이런 것들 또 여행 뭐 식사 뭐 많은 것들을 함께 하니까 네. 저는 친한 사람이랑 뭐 하면 잘해요. 낯선 사람이랑 뭐 하면 잘 못해요. 사교성이 많이 부족해요. 낯설면 눈을 못 마주치시니까. 근데 예능감까지 있어가지고 그죠? 특히 세일러문 복장 이런 거 왜 변장에 능하시지 않아요? 그거 사실 좀 부끄러우셨죠? 하시면서. 아니 처음에는 제가 마릴린 모노 네.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재미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것도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 이후에는 다 프로그램에서 시켰었는데 뭐 재미난 것도 있고 또 그냥 좀 무한했던 것도 있고. 근데 잘 어울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주 그냥 똑같이 어울렸어요. 너무 놀리더라고요. 저는 재미났는데 그 막 자료 화면도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죠. 근데 늘 우리가 뵙기에는 항상 그 소녀적인 모습이 있고 늘 건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즘에도 늘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냥 다 건강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잘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하루 밤 늦게까지 일했다 밤을 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좀 쉬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든가 이러면은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냥 군것질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침대 자락이 막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따가워서 깨니까. 아니 근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근데 군것질을 좋아해서 그런지 위 식도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위가 안 좋은 지는 조금 된 게 제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예민해요. 그래서 그 위염이 있었는데 뭐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위가 많이 아파서 보니까 위 궤양이라고. 그래서 저는 거의 늘 위 쪽은 이렇게 좀 세냐 덜하냐 차이지 늘 병을 좀 달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배우로 살면서 아마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뇌중막 비후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생소하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내중막 비후가 뭐예요? 내중막 비후라는 거는 사실은 동맥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보통은 경동맥 초음파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경동맥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과 이제 중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두꺼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맥벽이 두꺼워졌다는 건 뭐냐면 벽이 두꺼우면 혈관이 탄력이 없겠죠. 딱딱해져 있다는 거고 그만큼 노화가 진행이 됐다는 건데 이것 자체를 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냐면 심내혈관 질환의 예측인자로 쓰여요. 그래서 내중막이 이미 비후가 됐다는 건 두꺼워져 있다는 뜻이고 사실 그랬을 때는 혈관의 관리가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하여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살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저 선배 배우분들 중에도 네.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올해는 사시지만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많이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을 뵈면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 네. 특히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뵌 분 중에 가장 건강하시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이 김영옥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네. 예. 그분은 늘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시면서 늘 즐겁고 네. 그리고 저희만 해도 밤 9시, 10시 이렇게 지나면 피곤해요. 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근데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반짝거리면서 가만히 안 계시고 세트 뒤로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시고 막 이렇게 뭐 또 하시고 또 대사도 계속 소리내서 막 해요. 네. 그래서 안 힘들어. 고마해. 그러면은 당신은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깜빡깜빡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분의 건강 비결이기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네, 예, 유지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거 타고나는 걸까요? 이제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노력 방금 말씀하신 네. 것 같이 노력도 이렇게 좌우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대 수명, 내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을까 이게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82.6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 건강한 상태까지로 유지되는 나이가 64.9세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노년에 한 17년 동안은 아픈 상태로 쭉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거죠. 64.9세가 건강 수명이니까 그때 질환이 생겨서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82.6세까지 그럼 안 되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정말 곤란한 몇 년 안 남았.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80세까지는 충분히 지금처럼 사실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친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연배 비슷한 분들이 병이 없는 분보다 병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한국 노인분들 중에서요,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수가 넘어요. 네. 51%나 되고요. 2개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22%니까 실제로 여러 개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65세 이상의 고령층 4명 중에 3분이 2개 이상의 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뭐 1개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예 없는 분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전혀 없는 분들은 10.5%.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질환이 전혀 없으신 거고 네. 나머지 분들은 매일매일 약을 드시면서 좀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요 거죠. 10.5% 들고 싶다, 진짜. 그렇죠. 네. 너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 건강하게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3대 노인 만성 질환은 뭐가 있는지 네. 그걸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얘기 나누죠.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 만성 질환 1위는 고혈압이었습니다. 고혈압.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계신 건가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 중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네. 주변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주변에 제 친구 중에서도 벌써 고혈압 약을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약 먹으면 좀 괜찮다 뭐 이렇게 그냥 괜찮게 받아들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사람들이 고혈압 자체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험한지를 모르고 넘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고혈압은요, 우리가 전체 사망 요인,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 요인 중에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고혈압이 위험한 더 건 위험해요. 고혈압 관리죠. 야, 이거 심각하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위험도, 그 위험 질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호도를 조사해봤더니 고혈압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한다 그러면 무서운 암이나 또 뭐 흡연이나 그런 걸 떠오를 텐데 암과 흡연의 기여도보다 고혈압이 더 높아요. 저는 암이나 흡연이 당연히 높을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고혈압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게 합병증이거든요. 다양한 장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지고 각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문제가 되고 또 콩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콩팥에도 이제 압력이 너무 많은 압력의 혈액이 공급이 되게 되면 콩팥이 망가져서 심부전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심장 발작이나 급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가 고혈압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2배나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고혈압이 좀 위험한 예,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 이게 있는데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에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래서 이게 약간 고혈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제 정수 씨처럼 사실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고혈압의 위험성이 좀 높기는 해요. 그리고 고혈압에 걸렸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합병증의 위험성도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분은 따로 있어요. 누구? 어떤 분이요? 저희가 오늘 모신 임예진 씨가 저요? 네. 진짜 많이 놀라셨죠? 잠깐만, 저 저혈압이에요. 근데 내중막 비유가 아까 있었잖아요. 경동맥에 내중막 비유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경동맥에 계속 지속적인 압박과 손상이 가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혈압이시라고 고혈압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혈압의 변동폭이 큰 것 자체가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이럴 때 있어요. 열받을 때. 약 올리지 마요. 약만 안 올리면 안 올라요. 아니 근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럴 때 얼굴이 벌개진다든가 이렇게 뒷목이 당긴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아직 못 느껴요. 그리고 늘 혈압 체크를 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굉장히 검사니 뭐니 이렇게 좀 자주 하는 편인데 혈압은 한 번도 정상보다 늘 낮다라고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수축기 혈압 말고요. 임예진 씨 같은 분은 이완기 혈압을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 두 가지 수치가 있잖아요. 위에 게 낮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게 더 밑에 거 위험해요. 낮은 혈압. 이거를 신경 써라. 알겠습니다. 재호 아나운서 놀리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받들고 사는데. 네, 잘 챙겨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 당뇨입니다. 이거 무섭죠. 아니, 당뇨 무섭죠. 자체도 무섭지만은 합병증이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합병증은 뭐 정말 당뇨 합병증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무서운데 어떤 합병증들이 올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당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과 혈액 질환을 믹스해 놓은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풍도 쉽게 유발할 수 있고 심장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1위가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안구 질환인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실명 위험도가 정상인 분에 비해서 20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만성적으로 당뇨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당뇨발로 고생하시는데 당뇨발까지 오면 정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순간적으로 상상해가지고 소름이 확 돋았어요. 당뇨발은 저도 몇 번 봤는데. 당뇨발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당뇨면 이제 혈액이 굉장히 끈적거리잖아요.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발에 상처가 하나 생기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상처가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15% 정도가 당뇨발을 앓고 있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애인으로 이렇게 등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까지 생깁니다. 이게 말초까지 피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모든 상처는 뭐 산소, 수분, 영양분이 또 이제 면역세포들이 적절하게 도달을 해야 낫게 되는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혈액 성분들이 상처까지 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요.
네. 그 신장 기능도 또 안 좋아진다면서요? 네, 신장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병을 이제 뭐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뇨병성 신병증이라는 이제 질환을 앓게 되는데요. 네. 이제 심각해지면 신부전까지 가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신부전인 경우 이제 또 말기까지 진행되면 이 또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뇨병은 일단 앓지 않으셔야 되고 앓는 경우는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남양 특집인가 봐요. 곳곳으로. 두 분 원장님들이 겁을 막 주시니까. 네.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건강식품 당뇨나 네. 고혈압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이게 네. 크네요 진짜. 요즘 고혈압 약 안 먹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더 안 보일 정도로 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아우. 아유, 저는 딸로서 굉장히 무서운 게 저희 엄마가 고혈압 있으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 있으시고. 아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네. 관리 관리를 잘하셔야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일상 회복 불가 위험,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뼈 괜찮으시죠? 아직은 괜찮은데 저도 약간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좀 노력하지 않으면 네. 거기 입구에 이렇게 막 서 있는 저기라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먹는 골다공증은 뭐 운동을 해서 하나 먹는 건 제가 좀 신경을 써요. 네. 특히나 이제 갱년기 지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넘어졌을 때 뼈가 잘 안 붙는다고. 이게 넘어지면 네, 큰일이에요. 네. 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질환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갱년기를 겪으시면서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완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완경이 되면서 거의 이제 최대 골밀도가 30% 가까이 낮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면 저 왼쪽에 있는 촘촘한 뼈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 오른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저런 뼈처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저 왼쪽의 정상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어요. 뼈는 아프지도 않고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보니까 전혀 모르다가 저 오른쪽 뼈가 됐을 때 문제는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작은 충격, 뭐 낙상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 뼈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절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부위의 골절은 또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 사망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고관절의 골절이 생기게 되면요,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33%. 아,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사망하시는 거죠. 어지간한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일반 골절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고관절 골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왕에 이매진 씨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매진 씨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법은 뭔지, 이매진 씨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원조 국민 여동생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네, 미니 시리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채널 A 같은데요. 네, 가을에 방송할 거라 뭐 이렇게 많이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촬영이 막바지인데 지난 봄부터 촬영하기 시작해서 막바지인데 요즘 이렇게 장마철하고 겹쳐서 더 쉽지가 않네요. 다들 고생이죠. 비가 와서 더욱 분주해진 촬영 현장. 그러나 우리의 예진 아씨는 어디 계시나 했더니 베테랑 배우도 피할 수 없다는 대본 리딩 중.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대본을 찍을 거 직전 거를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차 안에, 예, 그래서 차 안을 굉장히 안락하게 쾌적하게 꾸미고 다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렇게 매니저를 잘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줘서 제 방보다도 훨씬 쾌적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엔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데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밖에서 걸어요. 저는 촬영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기 좋아하거든요. 촬영팀이 찾을까봐 너무 멀리는 못 가는데 근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그녀의 건강 철학. 의자에 반만 걸터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주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하는 습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원래는 제가 10,000보 이상씩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촬영이 있거나 뭐 어디 이렇게 장소에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작은 공간을 찾아서 그냥 계속 어슬렁거리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몸도 계속 움츠러들고 기분도 자꾸 가라앉고.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계속 같이 걷게 되는 게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대기 시간을 활용하는 그녀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오늘의 저의 식량통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정말 화장 케이스보다도 더 아끼는 그런 껍질째 깎은 사과가 있고요. 이거는 씨도 안 뺀 참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니 해도 제가 푹 빠져있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가 또 블루베리요? 네, 블루베리가 요즘 한창 수확하기 시작해서 네. 아주 제일 싱싱한 때라고 그래요.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제철 과일로 간식을 대신하는 그녀. 수확한 거 보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는 과일 먹방 중에 포착된 껍질이 그대로인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껍질째 먹기. 특히 사과 껍질 속 우루솔산 성분은 지방 축적을 막고 근육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먹으러 나온 것 같아서 좀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는 보통 제가 까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데서 이 호두를 배송받아서 1년치 먹을 거를 해가지고 이야, 한두 번 까본 솜씨가 아닌데요? 이게 미리 까놓은 과일, 이 견과류는 좀 산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몇 개씩 까서 저도 먹고 주기도 하고. 이거 호두 먹어. 아니야. 많이 챙겨 오셔서 또 주변에도 나눠주고 하시네요. 처음이에요. 손 운동도 되고 심심할 때 정말 좋아요. 매니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차를 어지른다고. 조용 씨도 몇 개 갖다 줄게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씩 방출되는 그녀의 건강 팁. 이번에도 역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라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평소에 이렇게 건강 챙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귀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귀를 계속 쪼물락쪼물락 만져주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녀진의 하루 3분 초간단 건강법. 첫 번째, 귀를 위아래로 접어 꾹꾹 눌러주고요. 귓볼을 아래로 잡아 쭉쭉 늘려줍니다.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 전도사 같죠? 근데 건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그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요즘 생활하면서 보니까 바빠서 뭘 못하겠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다 핑계 같습니다.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실천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자세,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또 그런 거 또 생각들을 이렇게 다잡다 보면은 훨씬 여유로워지고 남들도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마지막 말씀 굉장히 찔렸어요. 바빠서 뭘 못한다는 건 네. 그저 핑계다. 그죠? 예. 저도 늘 잘하진 않지만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아니 그리고 인상적인 건 건강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배우는 여배우야.
이 연세 그 반바지 소화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 반바지로 활보하시잖아요. 거의 수족냉증 오는 복장 아니에요? 제가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고 이제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짧은 옷들.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반바지를 입어버릇 하니까 네. 이게 더위도 느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긴 거 입으면은 좀 이렇게 화딱지라도 뭐 하여튼 약간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걸 입어버릇 하니까 자꾸 짧은 걸 입게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건강해 보이는데 차 박사님 보기 어땠어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제가 먹는 거니까 정말 네. 이름이 너무 이뻤어요. 식량통. 식량통 봤는데 야 이게 진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식으로 식량을 드시는 거 이거 굉장히 예.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버릇이세요. 아, 그래요? 아니, 저 간식이나 군것질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저한테는 좀 있는데 그게 괜찮은가 봐요. 정수 씨한테는 안 좋아요. 아, 오늘 뭐 차별이 심하네요. 네. 어린아이와 노인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소화는 잘 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많고요. 노인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끼 밥만 갖고는요 원하는 만큼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간식을 통해서 하루 필요한 그 영양소의 10에서 한 20% 정도를 공급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렇게 식량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버릇인데 실제 연구에서요 간식을 주기적으로 먹는 노인의 영양 상태가 먹지 않는 노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노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얘기는 별로 안 들어오고 지금 계속 이 노인. 아유, 잘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외모는 아니에요. 20대인데 노인이라 그래서. 아유, 노인이 그 죄송합니다. 반바지를 어떻게 소화합니까? 주책 맞은 노인.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봤더니 식량통의 구성이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이만큼 있어서 이제는 다시 20대처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네. 보충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귀를 계속 자극하고 당겨주고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귀에는 이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오장육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자극해주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귀에는 많은 이제 혈자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네.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귀 모양이 태아가 거꾸로 누워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머리고요. 그러네요. 이게 척추고요. 그러면 팔다리는 여기에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 두부 질환이 얼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 팔다리는 이 부분, 내장은 이 부분. 그런데 평소에 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위가 안 좋아요. 이 정 가운데 부위가 바로 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라 참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조교를 모셨습니다. 네. 조교? 조교? 네. 자, 머리카락 정리하시고. 민조교님. 네. 민조교님. 바로 지금 잡히시나요? 조교를 잡아주셔야죠. 조교 귀를 잡아주세요. 네. 이 부위입니다. 아하. 아. 자, 저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저쪽으로. 좀 더. 조교, 좀 더. 귀도 예쁘시네요. 이 정 가운데가 위예요.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만성 유장병이 있을 때 도움이 되세요. 아. 확실히 조교분의 귀를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아니 제가 옆에서 봤더니요, 저 태아하고 비교했잖아요. 네. 민 선생님은 날씬한 태아인데 한동원 선생님은 뚱뚱한 태아예요. 귀가 좀 커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또 그 차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네. 그렇게 몸을 움직이네요. 계속 같은 자세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도 집에 가면은 실제 일한 거에 비해서 피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또 스스로 또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뭐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칭을 해요. 허리도 이렇게 쭉 폈다가 제쳤다가 네. 뭐 다리 이렇게 차 안에서 발 움직이는 건 사실은 제가 별로 잘 안 하는데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전날은 비가 와서 그냥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좀 걸으시더라고요. 스튜디오. 이거는 김영옥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시고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좀 마시라 했더니 시끄러워 이러고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사실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가만히 있질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 있으면 노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교 그룹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그룹, 또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앉아 있는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세포의 수명이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세포 수명이 8세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8년을 더 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많이 걸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게 이재용 씨 이 아침 이 프로그램 보면서 네. 틀어놓고 저는 거실에서 계속 걸어요. 아. 한 2, 30분씩 걸어요. 그럼 몇 천 보를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거 실천하고 있어요. 예. 혼자 놀기의 대가예요. 네, 참 잘하고 계신 게 실제로 이제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거든요. 네.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과 당뇨 조절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비만, 암, 고혈압, 당뇨병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원장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화의 플러스 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 지압체조입니다. 너무 기네. 네,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좋네요. 네. 움직여야 이제 오래 산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미진 선생님처럼 어떻게든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체조와 지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선생님, 한트가 뭐냐면 한동화의 홈 트레이닝이에요. 아, 예, 예.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오늘 한트는요,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촉진. 두 번째, 근육량을 높이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 세 번째, 해독을 기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못 걸으시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앉아 보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먼저 나홀로 다리 씨름입니다. 뭔가요? 다리를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거죠. 아래 다리는 위로 올리고 위에 다리는 밀어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선배님 차에서 혼자 하기 좋겠네요. 자, 이때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힘이 빡 들어가네. 위로 밀어 올리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죠. 예, 예. 반대쪽으로 아래로 내리는 허벅지는 아래쪽 근육이 당겨집니다.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네, 네, 네. 반대쪽도 네, 이렇게. 겹쳐서 위에 다리는 내리고 아래를 올리고. 자, 이기세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 잘 되나 볼까요? 잘 되면, 네. 오, 잘 됩니다. 자, 힘 주세요. 오,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나홀로 다리 씨름 하세요. 자, 팔 씨름 해보겠습니다. 나홀로 팔 씨름. 네. 엑스맨. 이렇게. 엑스맨. 앞에 팔을 대고 이쪽 팔은 당기고 이쪽 팔은 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운동돼. 이렇게. 네. 네. 이때 위치는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여서 끝나는 부위, 이게 내관이거든요. 내관에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자, 반대쪽도. 자, 밀고 당기고. 밀어. 버티셔야 돼요, 선생님. 자. 오, 네.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볼게요. 여기가 내관이란 자리입니다. 내관. 내관이란 자리는 내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리인데 해독 능력도 굉장히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매진 선생님처럼 위장병이 있는 분들도 이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면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또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손가락 밀당. 손가락 밀당.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고 자,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손바닥은 안 닿게 손가락만 펴고. 그렇죠. 더 세게. 그렇죠. 자, 밀당이니까 밀었죠? 당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시 손가락 그 당기세요. 끝을. 이거는 양팔과 어깨 근육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네, 힘이 많이 가죠. 네. 힘드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바람개비 몸통 운동입니다. 자, 전화 해보세요. 전화. 전화. 자, 이때 앞쪽 손이 갔던 방향으로
고개와 몸통을 돌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 오, 당깁니다. 그렇죠. 고개를 더 돌리세요. 반대쪽으로도. 전화. 자, 고개 돌리세요. 고개. 그렇죠. 또 돌리세요. 발목 네. 생각나네. 네. 시원해지죠. 시원하네요. 이거는 이제 척추 부정렬도 이렇게 교정해주고 척추, 목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면서 또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 계시고 네.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 음악 주세요. 네네네. 깡이 나오네요. 네,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받을게요. 네네. 아, 이거 다시 한번 줄게요. 네. 우리 그 전주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 없이 바로 나오네요. 자,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네. 자, 네. 반대쪽. 이길 거야. 네, 더 힘주세요. 자, 엑스맨. 오른쪽, 왼쪽이 서로 싸워. 반대쪽. 자, 버티세요. 자, 뇌관열. 뇌관열. 자, 이렇게. 리듬도 타보세요. 반대쪽. 자, 손가락 밀고. 자, 밀었다. 이렇게 쉬었다가, 밀었다, 쉬었다 해보세요. 자, 당겨볼까요? 당겨보세요. 네, 더, 좀만 더. 네. 자, 몸통 돌리기. 자, 한 번만 더. 자, 반대쪽도. 반대쪽. 자, 돌리세요. 아, 이게 엉덩이가 안 돌아가 있게 되는 거죠? 아우,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전화 이 자세가 시원하네. 모팔모가 생각나는 전화가.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간식 얘기 하셨잖아요. 마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간식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좋은 영양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그래서 이매진 씨의 식량통을 제가 한번 또 갖고 와봤어요. 네. 자, 요거죠, 요거 딱 아까 드셨던 거.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사과, 그다음에 참외, 블루베리, 호두. 이렇게 이제 총 4개를 식량통에 보관을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과일을 참 많이 드세요. 과일을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 뭐냐? 이제 비타민 C, 식이섬유, 그다음에 무기질들이 풍부한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비타민 C가 면역력도 올려주고 바이러스성 감염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동이 많이 하는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달잖아요. 네네. 그럼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열량도 높고 혈당이 높은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이제 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호두 까는 기구까지 들고 다니면서 네. 드실 정도로 호두를 좋아하시나 봐요. 호두 굉장히 견과류는 다 좋아해요. 어. 근데 제가 작년엔가 이 호두 굉장히 좋은 호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거까지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예. 하니까 훨씬 더 고소해요. 이게 견과류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산화된다고. 맞아, 상쾌하죠. 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관 잘 하셔야 돼요. 역시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호두 같은 경우도 그냥 두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데 이 껍질을 까놓거나 얘를 또 이렇게 좀 부셔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만큼 더 빨리 상해서 아하. 분내가 나고 산패취가 납니다. 네. 일단은 견과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불포화 지방산들과 다양한 무기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좋은 간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살찌는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과류는 하루에 이렇게 한 줌. 그래서 해보면은 뭐 땅콩이나 아몬드로 하면 18알 정도, 네. 그다음에 호두는 한 중간 사이즈 크기로 한 3개 정도, 요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차 박사님이 간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 보충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윤환의 플러스 원은요. 플러스 원. 네. 자, 만성질환 예방 간식
첫 번째를 꼭 챙겨라입니다. 첫 첫 번째요? 번째. 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간식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단 그 간식의 정체는 바로 앞에 놔뒀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하얀 가루요? 예, 하얀 가루. 이게 첫 번째 간식이에요? 예, 뭐 많이 먹어도 되나? 저번에 많이 먹었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약간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오자마자? 맛있는 향이 나요. 달콤한. 분유 같은데요? 분유 같은 느낌? 분유인가요? 뭐,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어릴 때 아니고요. 기억난다. 그러니까요. 어릴 때 이거 퍼먹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요. 고소하기도 하고요. 달달해요, 달달해. 이거 뭐, 정체가 뭐예요? 자, 이거? 우리가 뭐야? 제가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영어로 따지면 뭐 프리, 뭐 프라임, 뭐 이런 앞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뜻인데요. 단백질입니다. 예,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첫 번째로 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도가 1번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 아까도 보신 것처럼 뭐 비타민 C나 식이섬유 이런 견과류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보충해야지만 내가 무병하면서도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잘 먹는 게 병이 걸릴 확률을 낮춰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성 질환 1위. 2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는 게 아까 뭐였죠? 고혈압. 고혈압. 그다음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에서요. 연구 결과를 따르면요. 단백질 섭취만 충분히 해도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40% 정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어디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만 잘해도 노인들의 허리 둘레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도 먹으면 살찌지 않겠어요 하시는데 살찌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들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잘해주면요. 허리둘레, BMI,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결과가 있고요. 네.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4그룹으로 나눠서요. 허리둘레와 BMI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남녀 모두 일일 단백질 총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BMI와 허리둘레는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우리가 지방이 쌓이게 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없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엄청 솔깃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만성 질환을 또 예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하게 되는 건 근육량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질병 코드를 이제 따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노화의 과정이겠지 뭐 근육이 줄어든다고 문제가 되겠어라고 했으면 이제는 근감소증이 아주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새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이유가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따라오게 되는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보면 근감소증 환자가요. 일반인 환자에 비해서 고혈압이 생길 확률은 2.7배나 높고요. 당뇨가 생길 확률은 무려 3.9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서는 체중 1kg당 네. 1g에서 1.2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요. 노인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인 1.2에서 1.5g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아유,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조금 먹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게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잖아요. 그런데 고기라고 해도 이게 다 단백질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드시고 나 고기야 오늘 500g 먹었어. 그럼 충분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식약처 기준 65세 이상 남성에게 권장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요. 55g이에요. 자, 55g의 단백질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면 얼만큼인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우선 단백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고기의 경우. 자, 소고기 등심 기준 314g. 네. 돼지고기 안심 303g. 닭가슴살 238g을 먹어야지만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저거를 매일 드셔야 되죠. 아유.
아, 제가 육식파인데 저걸 매일 먹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걸 매일 먹으면 매일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저걸 매일 저렇게 많아요. 먹으면 정수 씨 빌딩 3채는 못 산다고. 아, 그러니까 못 사겠네. 어떡하지? 건강 지키려다 빌딩 못 사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양도 양이지만 위산의 분비가 줄기 시작하는데요. 네. 위산 분비가 줄면은 네. 고기를 소화시키는 능력,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저런 걸 드시는 게 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요. 그걸 보충해주는 단백질 보충제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종류가 단백질 보충제도 워낙 많잖아요. 이거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산양류 단백질 보충제인데요. 다른 것보다 소화 흡수가 좀 잘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들의 그 소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산양류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가 잘 돼요. 특히 산양류 단백질의 구성 비율과 지방 구조가 모유와 비슷해서 사람들의 소화를 참 편안하게 해주는 특성과 함께 흡수가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소화 잘 되고 그런다고 해도 단백질 얼마 안 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저희가 저렇게 분말로 만들면 단백질이 엄청나게 농축이 된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산양류, 우유, 모유의 단백질을 비교해 보면은 100g당 우유가 3.2g, 그다음에 모유가 1.2g, 산양류는 3.6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다 가진 거예요. 함량도 높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자, 이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만성질환 예방,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거부터 보죠. 첫 번째는요, 혈당 조절,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에 도움이 돼요. 어. 보통 이제 뭐 단백질 하면 이제 근육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감소증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단백질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에 이제 단백질 섭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중요한 기관은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골격근인데요.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고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게 유지되는 경우 당뇨 조절이 잘 된다는 게 임상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비만한 실험쥐에게 두 그룹을 나눠놓고 16주 동안 한 그룹은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했고 한 그룹은 우유 단백질을 섭취를 했더니 두 그룹 모두 동시에 공복 혈당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양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 떨어진 걸 보면 이것은 이제 산양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을 소모하는 효율이 좀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산양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먹을 때 분유 같은 느낌을 받았군요. 네. 자, 두 번째 거 보죠. 자, 두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름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양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은요, 우유에 있는 지방보다 사이즈가 2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구성도 중세 지방산이 우유보다 2배 정도 많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중세 지방산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중세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중세 시대. 참네. 중세가 아니고요. 중쇠. 아. 이게 사슬이라는 뜻인데, 자, 이게 뭐냐면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한 18개의 탄소로 구성되는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중쇠는 딱 중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즈로 좀 작은, 짧은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요, 얘를 지방으로 축적하고 농축시키질 않고 그냥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도 매우 용이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에 축적되지 않는 지방이고 에너지로 쓰는 지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게 찐덕찐덕 붙는 지방들을 만드는 데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지방들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주게 되면은 필요 없는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니까 HDL과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요. 중성지방 같은 거 낮춰주고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니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방 축적이 덜 된다는 건 다이어트에도 그렇지. 네,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마지막 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뼈 건강 튼튼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네. 산양류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단백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근육을 잘 키워서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산양류 안에는 뭐 철분이나 칼슘,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들도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2중 3중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요. 일부러 쥐에게 난소 절제술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인공적으로 완경 상태를 만든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만 꾸준히 산양류를 섭취를 시킨 거죠. 그 결과 이 산양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요추의 골밀도도 증가를 했고요. 대퇴골, 우리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뼈 같은 경우도 골질의 함량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어떤 데 도움이 됩니까? 일단 뭐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산양류에는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보다도 이게 뭐냐? 세포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역세포랄지 체세포 같은 것들이 산양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도움을 줘서 조금 더 튼튼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조금 뭐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세포의 DNA를 구성하는 핵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세포 분화가 좀 덜 된 젊은 세포를 대상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이 되는 거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젊은 세포가 바로 노화된 세포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일단은 많이 드시면은 설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하루 권장량 정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백질은 적당량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에 많이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인 민 방법입니다. 선생님 거 한번 볼게요. 네. 네, 제가 준비한 단백질 섭취의 플러스 원은요. 매일 나눠서 섭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차은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이걸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는 권장량을 봤을 때 60kg이다라고 하면 6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 한 20에서 40g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총량도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만성질환 예방법 오늘 여러분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이것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방 또 탄수화물과 같이 함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자외선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요즘 뭐 늘 그렇지만 건강에 대해서 네. 관심들도 많고 저 또한 이제 노인으로 접어드는 슬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즐거워요. 네. 뭐 받아들여야죠. 뭐 노인이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좋은 정보를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직접 앉아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 1-2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셨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벌써일 거예요. 벌써 6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6월의 내일은 마지막 7월이에요. 날. 네, 그렇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7월 1일이네요. 네, 네, 그래요. 7월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